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5페이지에 자비선수 읽어봅시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자기가 자기를 알아가는 것,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고통을 자기가 없애는 것, 자기의 잘못을 자신이 용서하는 것, 내가 나를 깨우는 것,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운명, 바깥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으니 세상의 고통을 구제하는 지혜가 평안의 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조국사께서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서라. 번뇌에 걸려 넘어졌으면 번뇌를 짚고 일어서라.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찾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명상의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오늘은 202페이지 보십시오. 환경의 10가지 마음손에 대한 얘기를 한번 공부를 하고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비손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데, 우리가 또 이제 많이 쓰는 정념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수행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정념은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하니까 이런 건 잘 아는데 이 자비손이 왜 동작할까? 자, 여기에 대한 이제 근거를 환경에서 이제 찾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비손은 그냥 마음의 손이에요.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자비손으로 그냥 마음의 손을 머리부터 발끝에 싸움을 주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제 통증이 일어나면은 이제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싸움을 주면 그건 연민이에요. 그래, 그걸 붙여서 자비손이라고 해요.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얘기하죠. 자비손이라는 이미지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뭐 근거가 어디 있느냐, 막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근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자비손이 왜 필요한지를 아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비수관에서 자비손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에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면은 우리는 몸과 마음을 구분을 많이 분리시켜가지고 몸을 하위 개념을 보고 마음을 상위 개념을 봐요. 그래가지고 몸을 막 혹사를 시켜요.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 되면 이제 이 몸이 이제 망가져서 오래 살지 못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이 몸하고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를 않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자비손이라는 마음으로 이 스탐을 주면은 이 몸이가 생기가 이제 생기는데 거기에는 감각 정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접촉을 했을 때 일어나는 이 감각 정보가 바로 이 신경 세포로, 그러니까 말초 신경에 대해서 신경이 척추를 타고 이게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내 신경 세포로 가거든요. 그 정보가. 그래서 이게 정보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생물학에서는 우리 몸은 이게 단일 세포가 아니에요. 복합 세포예요. 그래서 이 세포와 세포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몸과 마음이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세포와 세포의 서로가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음이, 자비스러운 마음이 개입되어 있을 때 몸의 신체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비손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좀 더 이제 얘기하겠지만 일단 한번 보죠. 자, 중간에 하은경에서는 10가지 마음손에 대해 다 아래와 같이 쓰라고 있습니다. 불자야, 보살 마살에게 10가지 손이 있으니 무엇이 10가지인가? 이른바 깊은 믿음의 손이니 부탁에서 설하신 가르침을 한결같이 알아서 끝까지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둘째, 무엇이 하는 손이니 구하러 오는 자에게 그 원하는 바에 알맞게 모두 충만하게 베풀어 주기 때문이다. 이 무엇이 하는 것도 손으로 보는 거죠. 세 번째, 상대편의 뜻을 먼저 알아서 문신하는 손이니 안부를 묻는 거죠. 오른손을 펴서 맞이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모두 부탁에 공양하는 손이니 복덕을 많이 쌓아 피로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째, 많이 듣고 뛰어나게 이끄는 손이니 일체 중심의 의욕을 모두 끊어주기 때문이다. 실제 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의 손을 얘기하죠. 상계를 초월하는 손이니 중심으로 하여금 욕망의 진흙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면 그 마음이 손이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중생을 피안에 이르게 하는 손이니 사폭류 가운데 빠진 중생을 구제하기 때문이다. 자, 폭류라고 하는 것은 폭포와 같이 흐르는 물을 얘기를 하죠. 얘기하자면은 거기에는 이제 5개, 이제 4개의 폭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욕폭류가 있고요, 또 유폭류가 있고 견해 폭류가 있죠. 얘기하자면은 그 다음에 사선제에 대해서 모르는 무지, 무명폭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구제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법을 아끼지 않는 손이니 오묘한 진리를 모두 열어 보여주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각가지 이론을 잘 사용하는 손이니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는 것도 손이 된다는 거죠. 지혜의 약으로 몸과 마음의 병을 소멸시키기 때문이다. 열째, 지혜의 보배를 항상 가지는 손이니 진리의 강명으로 번뇌의 어둠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10가지 손이다. 만약 모든 보살이 이 가르침에 안주하면 열의 위 없는 손을 얻어서 시방 일체 세계를 덮어리라 했어요. 일단 마음의 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냥 하은경에 이제 이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음의 손, 그것도 자비손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서 온 거예요. 하은경은 지혜의 손은 또 있습니다. 지혜가 손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혜의 손으로 자비가 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비손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마음의 손을 이제 자비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첫째 이 마음의 손이든 자비손이든 그 매개가 됩니다. 매개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접촉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접촉이 매개물이에요. 두 번째 이 자비손이 그대로 메시지가 됩니다. 메시지가 됩니다. 자비손이 자비라는 메시지가 된다. 이게 자비손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물이 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매직이 일어납니다. 매직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몸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은 자비심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번 다시 한 설명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마음손은 중생을 구제하고 오묘한 진리를 열어 보이고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지혜의 약이며 진리의 강명으로 번뇌의 암흑을 타파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합니다. 밖으로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의 손이고 안으로 번뇌의 암흑을 타파하는 지혜의 손으로 마음의 손을 설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얘기입니다. 한계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법계품이 보면은 문소보살이 손을 쫙 뻗칩니다. 이거는 마음의 손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손이 100개의 선을 지나갑니다. 100개의 선을 지나가지고 선제동자의 이마를 만져요. 착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손이 아주 기다려지죠. 이것도 마음의 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500나한도에 보면은 어떤 나한은 손이 막 엄청 길게 표현된 데가 있습니다. 전부 다 마음의 손이죠. 그러면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게 좋겠네요. 자, 여러분이 여기에 손을 한번 탁 한번 쳐보십시오. 어떻게 칩니까? 네. 마음의 손을 쳐보십시오.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몇 분 계시네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버스 타고 가면서 상상의 손을 쭉 해가지고 이 건물을 탁탁탁 쳐본다든지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머리 있으면 마음손으로 이것을 쳐본다든지 만져본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이 마음이 손이에요.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손 만들기도 한번 연습을 할 겁니다. 이 마음의 손은 다 의식이다. 다시는요. 의식을 객관화시키는 게 마음의 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소보살이 손을 뻗어서 전제동자의 이마를 만져주듯이 가능하다. 여기서도 이렇게 쭉 마음손을 뻗쳐가지고 이런 사물을 만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자비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이 자비손이 필요한 이유, 거기에 205페이지 보면 접촉은 체험의 알미라고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 자비손은 잘 알다시피 이렇게 몸이 있으면 자비손을 몸에 접촉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이 손을 몸에 접촉해요.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접촉하게 되면은 5가지 심리가 있어요. 처음에는 접촉, 그 다음에 경각심, 경각심 다음에 이제 느낌, 감각이죠. 느낌이 다음에 이제 표상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건 이미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의지작용입니다. 또는 채색작용입니다. 그 이게 이제 접촉을 촉이라고 얘기해요. 경각심을 이제 작기라고 표현해요. 뜻을 칩니다. 느낌은 이제 대상을 받아들이는 수렁, 표상작용은 생각상의 이미지, 의지작용은 바로 생각사람, 다른 말은 행위입니다. 또 다른 말하면 이걸 흡이라고 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리가 접촉에서 경각심이 일어나고 대상을 받아는 느낌, 그 다음 거기에 대해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이미지화했을 때 비로소 거기에 대해서 개념작용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작용을 일으키는데 그게 이제 선악의 걸 더 붙입니다. 그 이미지에다 선악 이런 걸 붙여요. 마음을 더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비손이 몸에 접촉하면은 이 5가지 심리가 일어나요. 이걸 이야기 왜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자, 206페이지를 보십시오. 그 네 번째 줄, 자기에 대한 얘기. 또 접촉은 그렇고, 자기, 경각심인데, 자기 다음에 대상을 받아들인 느낌이 일어납니다. 5대의 가까이 현상이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5대 현상이 생겨요. 오대 현상을 우리 5대에 대해서 앞에 배웠지만은 허브 요소는 그 감각으로 어떻게 나타나요? 딱딱하고 부드러워, 무거워, 가벼움 이런 게 일어나요. 거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에서 딱딱하고 부드럽고 가볍고 무거운 건 허브 요소입니다. 현상은 그렇게 나타나요. 근데 물의 요소는 나타나지 않아요. 물의 요소는 안 나타나는데 그거는 이제 아비달마에 물의 요소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요. 불의 요소는 나타납니다. 불의 요소는 차갑거나 따뜻함을 얘기해요. 체온을 얘기해요. 몸에 냉기가 나타나거나 몸이 따뜻해지거나 이러면 이건 불의 요소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바람의 요소입니다. 몸에서 막 이렇게 기어가는 것 같은,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그리고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현상, 몸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현상, 이런 걸 전부 다 바람의 요소입니다. 통증도 바람의 요소가. 그래서 바람의 요소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데, 바람의 요소에 대해서는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무상을 잘 나타내준다. 몸이 무상, 변화, 항상의 없는 걸 잘 나타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전부 다 느낌으로 나타나요. 이런 현상들이. 그것을 다시 이제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현재에 머물지 않는 이 무상 관찰을 해 들어가면 이제 법을 선택하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자기 손 역할이 뭐냐면 5대의 현상들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을 3분별을 잘 관찰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의 연민심을 일으키죠. 그런데 이제 일단 심리를 얘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5대 현상이 심리입니다. 느낌으로 나타난다.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5대 가까이 현상이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딱딱함, 흐름, 차갑거나 따뜻함, 형상과 빛깔 등입니다. 느낌을 통해 흥, 물, 불, 바람, 허공을 5대의 가까이 현상이 느낌과 동반하여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식물, 동물, 풍광, 과거에 있었던 일들 각가지 영상으로 나타나면 여기 뭐 생각상입니다. 느낌에서 발전하면 요게 나타나요. 그래서 자비수관을 수행하다 보면은 멧돼지, 뱀, 참새, 몸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나무 꽃들 이런 게 나타나요. 물론 이파사나 수행이 좀 나타납니다. 그 이파사나 수행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나이가 많으신 분이 늦게 단기 출가하신 분이 예술하시는 분이에요. 수행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무릎 밑에 발에서 피가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예. 아니 그거는 뭐 실제 피가 나는 게 아니고 영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자세히 살피니까 요 손가락 크기의 해골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 피 속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하는. 이거는 수행 현상으로서 사람에게 가까이 현상도 다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은 제게 이제 본인이 가르마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비수관 하시는 분 중에는 그전도 얘기죠. 손가락에 막 미꾸라지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제가 그걸 잡아 먹었느냐 하니까 아니라는 거죠. 남편을 위해서 추어탕을 철마다 해줬다는 거죠. 그니 미꾸라지를 다루었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손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게 나오는 거죠. 보도크사님은 앉아서 명상을 하니까 감로수 물을 쭉 보니까 물이 아주 맑고 투명한데 물이 빨간색이네. 빨간 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자세히 봤더니만 와인이야. 그래서 웃으면서 당신은 와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두 주 불사할 정도로
Y를 좋아.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했던 정보가 몸을 나타나는 거죠.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느낌에서 이미지화돼서 나타나는 상작용을 나타나. 그래서 이게 자기 손을 쓰면은 이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나타나는 현상에 선악을 조작하는 각가지 의식작용이 일어납니다. 체험하려면 이런 일련의 심리들이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며 변화해 간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나타나면 하는 게 좀 문제 있는 거예요. 나타나며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얘기가 이런 게 이제 왜 자기 손이 필요하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심리적인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심리들이 나타나게끔 하는 역할을 해요. 자기 손이. 그냥 왜 쓰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경각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여기에 여기 이제 아리아식이라고 그러는구나. 아리아식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정보를 갖다가 다른 말로 종자. 이 종자들은 대개 이미지화할 수 있는 종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비 손하고 몸이 딱 접촉을 딱 하게 되면은 마음의 경각심이 일어나면서 여기 아리아식 속에 있는 정보들이 경각심을 따라서 느낌을 통해 가지고 이게 표상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접촉에서 이 수많은 종류가 이게 느낌을 통해서 이미지화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자비수감이 좋은 점이 뭐냐면 자기가 옛날에 겪고 있던 트라우마라든지 얘기하자면 자기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숨겨져 있는 것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서 풀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타나는 걸 내가 본을 해서 거기서 반 이상의 심리적인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안 나타나니까 숨겨져 있던 게 계속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회에 이제 보면은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다 왕따를 당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우울증을 오거든요. 사람이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우울증 오면서 단절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런 모습이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자기가 그렇다 하는 걸 내가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반 이상 해결되는 거예요. 얘기하자. 한 분은 명상하다가 한 6살, 7살 먹은 애기 모습의 자기 모습을 봐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웅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가 팍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직장 생활 하면은 직장에 오래 머물지를 못해. 직장 자주 바꾸는 거죠. 상사하고 자꾸 싸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자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상 끝나면 자기 집에 전화를 혹시 어릴 때 나를 내버려 두고 어디 간 적이 없는데 자기 어머니한테 이런 그 어머니가 얘기해. 그래 너 아빠가 미워가지고 이 동생 데리고 일주일 동안 친정집에 간 적이 있다. 이 일주일 동안에 이 아이가 아빠하고 같이 살면서 스트레스 받은 거야. 그런 모습이 있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어떻다 하면 그때 알게 된 이 트라우마예요. 근데 얘기하자면 이 자비손의 역할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자비손 왜 쓰지? 이래 하지만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볼게요. 체험하려면 이러한 일련의 심리들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며 변화하여 간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생기면 이게 전부 다 내 심리 현상이구나, 이게 무상하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 이게 이제 바로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변화를 지켜봄으로써, 무상을 봄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든지 이걸 해소하는 겁니다. 얘기하자. 자, 그래서 이제 변화는 순간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을 때 불만족과 무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저 무지로 반응하는 수상사를 제거할 수 있는 바른 체험이 일어납니다. 반응을 하는 게, 여기 접촉을 하게 되면 경각심이 일어납니다. 수상사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몰려있는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반응은 특히 사가 그 반응에 속합니다. 수상사, 거기 이제 업입니다. 얘기하죠. 수와 상을 통해서 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변화는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현실적 체험에서 바른 알미 생깁니다. 접촉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알아차리면 접촉도 관찰할 수 있게 되고, 감각과 접촉의 무상함을 알 때 번뇌를 소멸시키는 바른 알미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접촉 자체의 의식상임을 알면 깨달음이고 모르는 무명으로 감각과 형상이 생기고 조작하는 가까이 의식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 촉이죠. 여러분들 보면은 내가 여기 의식작용이 반응이거든요. 그런 반응을 통해서 내가 이미지하는 표상작용도 알게 되고, 그 다음 느낌도 알게 돼요. 다 알아차림이 가능해져요. 그러면은 요 접촉도 알게 됩니다. 이 경각심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하는데, 그래서 염수경에 보면은 느낌과 접촉을 무상 관찰하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접촉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명촉이 있고 하나는 무명촉이 있고. 명은 이거는 지혜입니다. 그 다음 이건 깨달을 각이고요. 그래서 이 무명은 그냥 불과 깨있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이 촉에서 이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걸 빨리 알게 되고, 이 접촉되는 매 순간순간 이것도 변하는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알면 접촉의 명촉이 되고, 그걸 모르면 무명촉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선 자, 이걸 수행하는 사람들은 사물을 보면 내 시선의 사물에 딱딱 접촉되는 걸 알아요. 수행하는 사람. 그래서 이걸 접촉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 수행이 덜 됐다 이렇게 보면 틀린 겁니다. 대개 이제 어릴 때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 바깥 사물과 자기를 구분 못합니다. 어린아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사물과 자기를 구분하는 것은 바로 언어를 배우면서 구분해요. 아이들. 그래서 어머니가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은 이거는 엄마 거, 이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정수, 이거는 정수 거, 이렇게 자꾸 구분해 주는 겁니다. 이 구분해 주는 게 이제 아이에게 이제 자아관념이 이제 생기게 하는 거죠. 이게 생겨야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자꾸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언어를 배우면서 구분하는 능력을 어릴 때 키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거 왜 키우느냐? 그거 안 하면은 사물과 자기를 구분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어느 생활을 할 때 비로소 자아관념이 생기고 대상을 구분해 대상을 인식한다는 자기가 알게 돼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되게 내가 사물을 인식할 때 내 시선 대상이 접촉된다는 사실을 거의 대부분 모릅니다. 수행을 한 사람들은 그런 거 알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몸을 관찰할 때는 몸의 이 감각을 통해서 접촉을 이제 체크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은
내가 눈과 대상이 탁 만나는 접촉을 알 뿐만 아니라 귀와 소리가 탁 만나는 접촉, 코와 냄새가 만나는 접촉, 이 혀끝에서 음식물이 탁 이렇게 만나서 접촉이 다 아는 거예요. 촉을 통해서 바로 이 무상, 실체가 없음을 바로 적극 알면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 감각은 변하는 걸 잘 관찰해요. 지나 감각은 돌아오지 않고 미래 감각 오지 않고 현재 감각은 머물지 않는다 하는 너무 잘 알아요. 아는데 이 접촉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 감각 알아차림을 통해서 접촉도 나중에 무상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염수경에 보면 나옵니다. 얘기하잖아. 근데 뭐 촉까지 관찰할 필요 없이 감각 관찰만 잘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 감각에서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걸 다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심 상태로 갈 수 있는 것은 이 감각 관찰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 여기에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접촉에 대한 이 접촉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려요. 접촉은 생명의 활동이에요. 얘기하잖아. 그리고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접촉에 의해 가지고 모든 심리가 일어나고 자기 속에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 자비손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접촉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자비손을 쓰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비수강 수행의 시작은 자비손을 몸에 접촉하는 데 있습니다. 접촉은 무엇 때문에 해야 할까요? 숨쉬는 생명은 공기 등의 접촉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정의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기 등 하는 거예요. 이런 공기만 접촉하는 게 아니죠. 눈과 대상이 접촉하는 거, 귀와 소리가 접촉하는 거, 코와 냄새와 접촉하는 거, 혀와 이 맛이 이렇게 접촉에 음식물 접촉해서 맛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 다 접촉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촉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접촉에서는 감각이 나고, 감각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집착이 있고, 집착에서 인간 생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접촉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접촉이 단절될 때 오는 게 우울증이에요. 과거 생각을 푹 빠져가지고 현실 감각을 잊어버리죠. 그 다음 단절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오는 게 필연적인 수순으로 자살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이 접촉이 없는 사람들은 자살할 가능성이 많아요. 좀 이제 정부에서 처음으로 정책을 지금 내놓은 게 자살 예방 정책을 내놨어요. 전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거든요. 자살 예방 차원에서 법회를 법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보니까 정부에서 각 종교단체에 이렇게 그걸 아마 이 자살 예방을 방지를 위해서 그걸 하는가 봐요. 오다를 주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동문한테 많이 오실 거죠, 그죠? 어디 하세요? 조계사에서 합니다. 9월 9일날 일요일입니다. 오전 11시입니다. 네, 전국 정책을 이제 반영하는 거니까 제가 자살에 대해서 법문을 할 거예요. 그 이제 자살을 예방하는 게 이제 있는데, 그건 뭘 얘기하는가? 모든 존재에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자살 예방하는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은 단절감이 없어 다 자살하거든요. 사람과의 단절. 이 단절에서 자살하기. 그래서 소속감을 줘야 돼요.
소속감을 충분해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살하려는 사람은 항상 그 전에 자꾸 그걸 징조로 보입니다. 뭐 글을 쓴다든지 죽고 싶다든지 뭐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위에서. 그 말은 그 신호로 받아들이고 살고 싶다는 신호예요. 그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주 중요해요.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이런 것이 중요하고, 얘기하자면 또 자살하러 가는 사람을 향해서 미소를 지어주는 것도 이 자살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귀이 된다네요.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한 사람이 자살하면 영향을 몇 사람에게 미치는가 하면은 20명 정도 영향을 미친답니다. 얘기하죠. 전 세계 지금 보면 OECD 국가지 우리나라 자살률 1위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자살률 2위로 내려앉았더라고. 1위는 또 다른 데 또 있더라고요. 그 요즘은 되게 자살률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한대. 특히 이제 농촌 노인들의 자살이 많이 줄었다 그래요. 그 왜 줄었냐? 농약 사용을 철저히 금지시켜가지고 자살할 수 있는 방법을 도구를 제거해버렸더니만 노인의 자살이 줄었다는 거죠.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쨌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하게 될 건데, 많이 오십시오. 네. 제가 광고를 합니다. 출석부도.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면 이 접촉이라고 하는 거는 접촉이 생명입니다. 단절은 죽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생명에 대해서 제가 여기 좀 한번 읽어야 돼요. 제가 다 기억 못하는 게. 생명의 정의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명은 자기 복제를 합니다. 자신과 같은 모습을 한 자손을 둘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자식이 태어나고 종이 유지되어 나갑니다. 이때 부모에게서 자식을 이어 내려가는 물질의 유전 정보를 가진 DNA입니다. 또 생명은 개체를 유지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물 섭취에 당을 얻습니다. 또 단백질을 소화해서 아미노산을 얻습니다. 당을 태워서 얻는 에너지를 사용하여 아미노산을 필요한 단백질을 스스로 바꾸고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은 매일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기능을 생물학에서는 물질대사 또는 대사라고 부릅니다. 대사에 필요한 것은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는 장치로 작용하는 단백질이며 이런 작용들은 생물학적인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명은 뭐냐는 거죠. 느끼고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것, 감정을 일으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행위를 하는 걸 이제 이 정신적인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혹시 저게 아이가 뱃속에 태어날 때 아이가 자궁에서 태어날 때 몇 주부터 정신작용을 하는지 아세요? 태어날 때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자랄 때 몇 주부터 몇 주가 지나야만이 정신작용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몇 주던가? 아니 그 정말 저 했는데. 거기 이제 명색이 생깁니다. 네. 명색이. 용어는 육체가 이제 발육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명은 정신작용. 20작용. 제가 알기로는 4주입니다. 한 달이에요. 한 달 되면 벌써 뱃속에서 정신활동이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때가 명색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 명색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미끈미끈하고 두 번째 단계에는 개구리 알같이 볼록볼록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생기는데 이 논설에 의하면 요 가슴 있잖아요. 가슴 관이 하나 딱 생겨가지고 이것이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쫙 생긴답니다. 위쪽으로 생기는 이제 이 팔, 머리 이쪽으로 생기고 밑으로 생기는 배 쪽으로 해가지고 다리가 생기는 쪽. 그 심장 부위라고 그러네요. 심장 부위 관이 아래 위로 쫙 생긴대요.
이걸 중맥이라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왼쪽 오른쪽 음양의 기운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맥이 생기면서 72,000개 기맥이 쫙 생깁니다. 뭐 분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제가 아는 그 분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데리고 명화 구경하러 갔대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를 가졌을 때 내가 이 똑같은 영화를 지금 다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까 그 가장 딸이 어머니 저도 이 영화를 압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뱃속에서 영화를 같이 봤던 거예요.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죠. 애가 뱃속에 있으면서 산물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얘기하죠. 엄마 나도 이 영화를 봤어. 너 언제 봤느냐 이게. 어머니 뱃속에서 본 거죠.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명색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에서도 이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 명색 이렇게 했을 때 이 명은 자 식을 얘기하는데 이 식이 육조 속에 깃들었을 때 이 육체가 생기를 얻게 된다. 생기. 육체가 막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식이라 하는 마음이 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몸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유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마지막에 떠나는 것은 아리아식이다. 아리아식이 제일 마지막에 떠나는 거죠. 잉태가 됐을 때 제일 먼저 자궁에 도착하는 것은 아리아식이 제일 먼저 자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그런 아리아식 속에는 과거에 살았던 수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자와 난자가 탁 만나면은 이 새로운 유전자가 형성이 돼요. 23개, 난자 23개, 정자 23개의 염색체가 분열하죠. 분열해가지고 두 개가 딱 합쳐져요. 남자 정자의 46개 염색체가 하나로 딱 합쳐져요. 합쳐질 때 이것을 재구성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아리아식이에요. 아리아식이 이때가 살았던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육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얘기하잖아. 만들어내는데 유전인자 안에 설계도가 있다고 틀림없어요. 그래서 얘기하자면 요즘 말하면 이 식이 마음이 육체에 깃들어야만이 몸이 생기를 얻는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죽은 사람은 육체가 있어도 생기가 없잖아요. 그게 죽은 사람.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도 며칠 동안 몸이 썩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몸이 안 썩으면 며칠이 지나도 아리아식이 몸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썩지 않는 거예요. 호흡이 없어도. 그래서 저게 고승들은 앉아서 죽잖아요. 앉아서 죽을 때 앉아서 다 입적을 하시는데 고개가 탁 붉어지면 그때서야 화장을 한대요. 고개 붉어지면.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도 고개가 빳빳하면 이 아리아식이 몸을 떠난 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길 때는 2주까지 간대요. 2주까지. 그럼 그때는 뭐 하지? 수행합니다. 예. 그러니까 죽음의 과정은 딱 한 22분밖에 안 된대요.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한 20분 정도의 진행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행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수행자는 20분이 아니라 2주 정도도 끄떡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 뭘 하나?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자 그런 거죠. 제가 자살 얘기했잖아요. 한 스님이 수행을 하기만 하면은 진전이 있다가 그만 물러서고 진전이 있다가 물러서고 이렇게 하다가 한 7번 정도 하니까 이 스님이 내가 이렇게 수행도 진전도 없고 내가
살아서 뭐 하겠노? 자살해요. 칼을 가져가지고 목에 동맥을 끊어. 그런데 이게 동맥 끊는다고 사람이 금방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탁 끊어가 피가 흐르는데 앉아서 통증이잖아요. 통증을 관찰해요.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가면서 열반이 들어요. 아란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자살을 하면서 그냥 자살한 게 아니고 습관적이겠죠. 늘 수행하던. 근데 그 통증을 관찰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죽는 사례가 있어요. 이런 자살은 괜찮죠? 깨달음을 얻는 진도가 중요해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는 자살이 있어요. 보통 대부분 자살은 분노에 의해서 자살하세요. 그 분노에 의해서 자살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슬퍼서 자살하고 우울증이 걸려 자살한다 하지만 전부 다 분노의 일종이에요. 얘기하자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못 느낀 거죠.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이 정신적인 관점에서 이 마음이 이렇게 쑥 들어와야만이 몸이 생기를 얻는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므로 하는 법. 그러므로 생명이란 생각과 감각 등 정신적인 것과 대응관계를 맺은 물질적 조직체와 결합입니다. 그래야 다른 대상과의 접촉에 대한 관계를 맺고 반응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은 몸과 마음의 긴밀한 결합으로 색수상행식의 결합체의 오온을 말합니다. 오온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과 생각을 하는 마음이 있는 생명체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네 가지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기억하고 고통을 느끼고, 이게 사람과 동물은 같은 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명을 함부로 해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밥상에 올라온 고기를 맛있게 먹지만 그 고기도 한때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 우리가 똑같아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 수가 없어요. 지구에 이제 이 생물이 지금 막 없어져요. 개체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생물 다양성이 지금 파괴되고 있어요. 누구의? 인간에 의해 가지고. 이 생물들 지구상에 이제 소멸하게 되면 인간도 같이 없어집니다. 인간의 탐욕과 분노에 의해 가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비가 필요해요, 사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알아요. 1년에 우리나라에 닭을 소비한 게 몇 마리를 소비한 줄 아세요? 10억 마리를 소비해요. 인간은 얼마나 닭을 많이 먹어요. 몇 년 전에 다 5억 마리였는데 5억 마리 더 된 10억 마리. 하여튼 참 이 인류를 멸망시키는 게 인간이라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생명처럼 평등하다고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A가 딱 태어나면 제일 먼저 이게 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빠는데 아이가 어머니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오감을 통해서 어머니를 파악해요. 아이는 시각적으로 어머니 파악하고 냄새, 어머니 냄새를 맡고 그 다음 어머니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젖을 빨면서 어머니의 젖 맛을 느끼고, 네, 맛을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접촉에서 오는 느낌, 이 오감을 통해서 어머니를 파악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행동 보면 재밌어요. 들었다 놨다 그럼 박수감 주고 막 얼르고 다리고 이래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뭔가 하면 아이에게는 뇌신경세포를 형성시켜요. 이 접촉의 감각정보가 말초신경을 중추신경을 해가지고 뇌신경세포를 형성시키는 거예요. 이 정보를 갖고. 이 접촉에서 감각이 일어나는 게 세포와 세포끼리 서로 정보 교환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신경세포가 막 형성돼요. 근데 아이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똑같은 거예요. 시각이 약해지거나 후각이 약해지거나 청각이 약해져 버리면 치매고 어른들이. 그건 뭔가 하면
외부의 자극에 약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들이에요. 치매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손 늘 머리 바로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이 자극에 의해 가지고 치매는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뇌신경 세포는 외부의 자극이 없으면 퇴화한다는 거죠. 그건 항상 생성 소멸을 반복합니다. 뇌신경 세포가 죽을 때까지 반복해요. 근데 자기수관을 하게 되면 자비심이 들어가잖아요. 쓰다듬어 주는 거는 사랑이고, 통증이 일어나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 얘기를 해주면 연민심이에요. 이렇게 해주면요, 바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뇌가 바뀌기 시작해요. 두뇌가 젊어져요. 얘기하잖아. 그럼 오래 살아요. 근데 자비수관을 하지 않으면 늘 법문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법문이 아니라도 일반 이렇게 평생 교육 다니면서 매도 강의 듣는 사람 있잖아요. 일반 사람보다는 수명이 10년 더 훨씬 오래 산답니다. 근데 법문을 들으면 지혜가 생기니까 플러스 알파에서 한 20년 더 살겠죠. 정말이에요. 왜냐면 번뇌가 없으니까. 이런 법문은 지혜에 관계된 거예요. 자, 210페이지 보십시오. 거기에 펜필드에 내 지도가 있어요. 그 재밌는 게 뭡니까? 가장 큰 게 뭡니까? 손이 가장 크죠? 내 부분에 보면은 손이 가장 큰 건 손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입이 큰 거는 뭔가 많이 입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내 신경세포가 손에 관계되는 신경세포가 발달되어 있고 입이 발달되어 있는 거죠. 신경세포 그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내 신경세포의 이 신체 부위가 다 있는 겁니다. 그 자기 손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머리만 잘 쓰다듬어 줘도 온몸을 신경이 막 활발하게 몸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몸과 관계되는 신경세포가 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수가 나면 두뇌가 젊어진다. 예. 그리고 몸이 아픈 데 있으면 머리에서 뭐가 발생하는가 하면 그게 발생해요. 뇌에는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치유 물질이 생성돼요. 그 뇌를 갖다가 보통 그 약 제조 공장이라고 그래요. 그 자비손을 쓰다듬어 어디 아픈 데가 있으면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쓰다듬어 주면은 두뇌에서는 벌써 약을 제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유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그럼 통증을 완화해주는 치유 호르몬이 뭔가 하면 세로토닉이 있습니다. 예, 세로토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를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스님 감정이요. 네. 나 혼자만 감정이 아니라 주위로 보면 형제가 있잖아요. 집안에 안 맞다고 단절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주위에 보면 살지 말라는데 그게 주위에 자기가 아파서 가는 것 같아요. 네. 결혼한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하고 수명이 다릅니다. 독신자는 5년에서 10년 정도 빨리 죽어요. 내가 찌질 뽑고 싸우면서 보고 같이 살면 10년 훨씬 더 오래 삽니다. 희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한마디 듣지 못한 그룹과 한마디라도 들었던 그룹을 비교를 했다는 거죠. 근데 한마디를 못했던 그룹에서 심장 발병하는 게 거의 한 20배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도 한마디라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 들었던 그룹들은 훨씬 줄어든 거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그게 굉장한 거예요. 당신을 사랑한다 말 한마디가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속감을 주거든. 그래서 이 소속감이 있으면 자살 안 해요. 그래서 혼자 살거나 자꾸 이렇게
벽을 쌓고 사는 사람들 위험한 거예요. 그렇다면 휴식하겠습니다. 수고 마치겠습니다.